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가 글로벌 경제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시장에 밀접한 얘기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준비했죠. 네, 이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NH 농협선물에서 한 13년 가까이를 계셨고 거기서 센터장으로도 한 5년 가까이 하셨고요. 지금은 GFM 투자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이진우 소장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상식의 반대가 욕심이시라고. 예. 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시장을 읽는 남자. 아, 시장을 읽는 남자는 이진우 소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상식에 입각한 비관론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시장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죠. 그리고 이진우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사실 돈을 내야 들을 수가 있어요. 아, 비쌉니다. 네, 원래 저희 MTN에도 출연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무료로 그러니까 무료로 나오시니까 이 얘기를 그냥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 얘기가 굉장히 이제 값어치를 지불해야만 그럼요. 들을 수 있는 얘기였던 거죠. 네, 그렇죠. 요새 그 시장 상황을 그러니까 빵 꺾이기 시작하면서 미국장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최근 시장이?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 어지간한 리포트나 아니면 경제 채널을 통해서 시황 다 체크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 같다는 네네. 소위 말하는 레이트 사이클 네네. 이론, 예. 건물 이론. 그리고 그러면 온다면 언제겠느냐. 2019년에 2020년 하는데 대체로 2020년으로 더 집중되죠. 예.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석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이 10년 주기, 예. 97년 IMF 외환위기, 2007년 8년에 결친 금융위기. 네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또 한 10년 됐는데 네. 그동안에 중앙은행들이 풀어제끼는 통화, 달러. 이지머니, 네. 쉬운 돈, 눈먼 돈. 네. 내 주머니만 안 들어오는 그 쉬운 돈. 예. 그걸로 어지간한 자산 시장 다 올랐고, 그쵸. 주가 올랐고, 부동산 오르고, 가격이라 할 만한 건 다 올랐던 그 시절. 그런데 이제 화무 11홍, 꽃이 열을 가느냐 네. 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뭔가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어떤 10년이라 한 세월이 뭔가 하나의 매듭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실 많이 달렸죠. 많이 달렸죠.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측면으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라든지 예. 재정 확대 정책 이런 게 마지막에 확 한번 불을 질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미국이 나와버리니까 와 이게 성숙한 시장 저렇게 대규모로 성숙한 시장에서도 저런 성장률이 나올 수 있구나 네. 하는 걸 보여줬고 일본 네. 같은 경우에도 잃어버린 20년 이제 안 잃어버렸다 이제 찾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우린 뭐냐 이런 네네. 식의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래 그 경제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했죠.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마치 무슨 대공황 때나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 미국의 지표상으로 봤을 때 미국을 따라갈 만한 나라 없잖아요. 예. 고용 시장 엄청 좋잖아요. 네. 완전 실업률은 고용이 3점 몇 프로? 예. 네. 그런 상황에 그런 가운데 막 내놓는 정책들이 세금 깎아줄게, 인프라 깔게, 그리고 재정 확대해서 한 20-30년 후부터 해서 후손들이 아니면 자기 아들뻘들, 손자뻘들이 어떤 부담을 갖게 될지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예. 일단 쓰고 보자.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껴야 되는 환경 규제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무역하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 이런 거 안 차리고 네.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이런 식의 정책이었죠. 북극곰이 발 디딜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얼음이 다 녹아가서. 네. 근데 북극은 미국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싶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미국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그동안 제가 제일 상식에 입각한 비관론자라는 거는 예. 장이 이렇게 계속 쭉쭉쭉 뻗어갈 때는 이렇게
어떤 고점 경신이 쉬워요. 그 논리는 딴 거이거든.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계속 수익이 나니까 예. 수익이 늘어나니까 어디까지 가나 싶은 마음에 안 던지고 예. 야 저렇게 잘 가는 주식을 내가 지금 안 안 들고 있다 들어있다니. 싶으니까 이제 추격 매수들이 따라 붙고 그렇죠. 동창회 갔다 왔는데 막 옆에 뭐 누구네 남편은 뭘로 벌었다는데 당신은 뭐 그러니까. 있냐? 그러면 그럼 추격 매수해야 맞아요.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이제 고점 대비 한 20% 꺾인 장을 우리가 흔히 베어마켓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힘겨워지는 것이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본전 생각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칼같이 손재를 지킬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 예. 자기 돈 아니니까. 예. 그래서 또 칼같이 지키다 보니까 또 거의 비슷한 논리와 비슷한 기술적 레벨에서 똑같은 주문이 그것도 요새는 빛의 속도로 알고리즘으로 막 쏟아지니까 네네. 한 번씩 쿵쿵 짱대 연봉이 나오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리테일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고민하다 보면 하다 보면 벌써 10% 20%잖아요. 예.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와도 한번 꺾이기 전에 장하고는 다르죠. 조금씩 올라오면 이제 매물대가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렇게 한 10년 정도 어떻게 보면은 곰들의 시체를 넘어 이까지 왔다고 볼 수 네네, 있어요. 네. 예.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매도 뭐 아니면 풋을 잡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세력들이 전부 손절로 하다 보면은 강하게 시세를 뿜으면서 역사적 고점 경신을 해왔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 곰들이 또 매력이 뭐냐 하면은 기회는 그렇게 없는데 기간을 갖다 열이라 본다면은 예. 곰들이 이렇게 힘 좀 쓰고 곰들이 활기를 띌 만한 거는 2 내지 3으로 봐요 저는. 순식간이죠. 예. 근데 엄청나죠. 그 기간은 짧은데 어떤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럴 겁니다. 시황을 갖다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비관론적인 얘기들이 많고 뭐 CNBC나 무슨 뭐 하다못해 마켓워치, 네. 블룸버그 이런 데만 하더라도 점점 기사의 헤드라인들을 읽다 보면은 향후 장세를 갖다가 좀 어둡게 보는. 그 중에는 또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루비니 이런 사람들도 막 나와요. 나와요. 저 살아 있었나 싶은 사람. 저 아직 살아 있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비관론자들 나와서. 예. 근데 뭐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우리 다 체감하시잖아요. 또 솔직히 말하면은 야 그동안에 장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신흥국이나 올라올 때 다들 경기가 좋아서 심지어 연준도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한다 네네. 이렇게까지 했을 때 그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장을 그리고 세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경기 좋은 거야라는 의문은 그렇죠. 계속 품어왔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장이 좀 이렇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경기 논쟁이 붙을만 하죠. 그 요즘에는 어떤 그 지표를 보면은 주식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좀 많다고 느끼시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는 이제 뭐 달러가 강세를 네, 보이면서 네. 뭐 금리 올라가면서 주가 하락했으니까 이제 역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혹시 뭐 역의 상관관계도 좋고 정의 상관관계도 좋고 도대체 뭘 봐야 되는 도대체 거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금리도 안 맞고 달러도 안 맞고 금리. 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거는 그거죠.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다? 네. 그러면 서울 코스피나 코스닥도 바로 장 열리면서 같이 빠져주는 거. 네. 예. 여기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 반대. 네. 뉴욕이나 유럽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도 오르고 간다. 이러면은 소위 말하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편하죠. 네. 근데 이게 요즘 안 맞잖아요. 네. 미국 많이 빠졌다고 아시아가 같이 도대체 빠지거나 맞는 게 없어. 중국 때문에 또 막 그래요. 맞아,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한 가지 우리 시장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철칙은 있죠. 그게 그날 장중 수급 구도를 봐가지고 네.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와중에 지수가 오르는 경우는 잘 없고 맞아요. 외국인이 막 사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지수는 오르더라 하는 그거는 뭐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겪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자본시장 개방 이래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네. 네. 또 하나 이제 환율이죠. 네. 주식 빠질 때 환율 오르고 네. 네. 주식 오를 때 환율 내리고 그거 갖다가 저는 뭐 자주 접하기도 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정권가에서는 또 거꾸로 얘기해요. 원화 강세기에 주가가 오른다. 뭐 그렇게들 네네. 말씀하시죠. 뭐가 먼저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죠. 그렇죠. 예.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외국인이냐 하는 거하고 예. 환율이냐 하는 부분만큼은 아직까지는 그 상관관계는 안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럼 10년 동안 오른 거예요? 안 오른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덜 올랐죠. 네. 상대적으로 보면 덜 올랐고 이른바 저 계량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펀더멘털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우리 증시의 이 현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만한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확실히 저평가됐다. 공감합니다. 네네. 예, 예. 공감하는 게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까지 남들한테 비해서 좀 못 가느냐. 예, 예. 네네. 그리고 밀릴 때는 호되게 또 당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상식에 반대는 욕심? 예. 네. 저는 상식에 입각한 비관론자. 네. 그렇게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갖다 제가 2016년 가을에 한참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그때가 이제 막 박스피를 열까 말까 할 무렵이었는데 이 박스피가 열리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였습니다. 네. 지금 그냥 제가 조금 참고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나 하면 2년 전에 가을에 자 우리가 98년 IMF 때입니다. 네. IMF 때 우리 코스피 저점이 277.37포인트네요. 아, 수능 점수 비슷하네요. 아유. 뭐 차트들로 다 HTS 같은 데도 확인하실 수 있을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 덕에다가 277입니다. 예. 내가 2억 7,700을 넣었어요. 예. 네. 2억 7,700을 넣고 그 다음에 한 10년 갔어요. 10년 정도 가니까 2008년 10월이 그때가 이제 리만 사태 나고 한 네네. 무렵이어서 금융위기 때 최저점입니다. 네. 예. 물론 금융위기 오기 전에 고점은 뭐 엄청나죠. 한 2000 위에 2000 위에 뚫었으니까. 2000 뚫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 277포인트 때 내가 매수를 들어가 가지고 금융위기로 인해서 꺾이기 전에 최고점에서 털었다. 이런 가정은 좀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아, 기분만 좋은. 기분만 좋은. 그러면 최악의 스토리. 네. 그래서 금융위기 때 최저점이 보니까 코스피가 899.16이네요. 자, 899예요. 예, 예. 그래서 어. 277에서 899로 갔습니다. 거의 3배. 내 돈 2억 7,700을 넣었더니만 한 10년 4개월 정도 만에 3.24배가 나오더라고요. 네. 돈이. 괜찮네요. 괜찮나요? 아, 근데 뭐 근데 주식 연으로 끊고 네. 복리 계산. 10년 동안에 3.24배인데 괜찮다. 굉장히 욕심 없는 상식에 입각한 분이죠. 네. 주식하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아니요, 저는 일주일 갖고 있질 않을 건데. 일주일 만에 더블 가야지. 미수 질러 가지고. 그래서 신용 내 돈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일주일 만에 통통 털고 나서 한 1, 2천 들어와야 그걸 주식을 하는 거지. 뭐 10년에 3.24. 가고. 그래서 제가 네. 10년 4개월 정도에 그러면은 3.24배. 그러면은 한 20년 걸리면 얼마 될까? 해서 2018년 말 하면은 뭐 대충 그거에 따블이죠. 네네. 시기적으로. 그럼 3.24 곱하기 2를 했어요. 네. 그때면 뭐 6.48? 오케이 6.5. 네. 넉넉하게. 6.5배. 그래서 제가 277.37에다가 곱하기 6.5를 해봤더니만 그때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몇인가요? 계산기에 1,800 나오더라고. 아. 지수 1,800. 아, 이거 봐. 제가 이 아니 얘기를 아니. 그래서 네. 그때 그 세미나 할 때가 제가 진짜 비관론자네. 그때 세미나 할 때가 2016년 9월이었고 그때 차트상에 2063 개사코 이럴 때인데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다녔을 때 저 계란 날라올 뻔했어요. 충분히. 야 네. 말이 되냐? 네. 지금 2100을 바라보는 시점에 지금 한 2018년 말에 1800을 간다고? 말이 되냐 이제 했고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2018년 말에 1800을 가기 전에 이게 휙 한번 갔다가 한번 그쯤 갔을지 그 전에 네. 한번 훅 꺾였다가 회복해서 1800을 갈란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 나름대로 또 변명의 그걸 찾았죠. 여러분 20년 만에 6.5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 계산해 보니까 그 복리표 또 이렇게 네네. 검색하시면 다 보시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연 10%로 20년 동안. 그럼 센 건데요. 엄청 센. 그러니까 그때는 뭐 98년 그 무렵에는 금리 좀 높았다고 하지만 네네. 어쨌거나 요즘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 10%로 따박따박 복리 그게 20년을 하니까 6.73배인 거예요. 그런 수치가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상식에 입각한 욕심을 내지 않고 상식에 입각한 그래서 내가 시장을 샀다. 예. 한국 증시를 샀다 했으면은 20년 동안에
연 10% 복리를 갖다가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최악의 경우에도. 네. 예, 예. 무슨 종목, 어느 업종, 머리 그거 썩힐 거 없이 말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장 빠질 때 무슨 뭐 증시 관련 사이트에 보면은 1,800 얘기도 나왔고 예, 예. 2,000이 아니고 좀 심한 분들은 1,500 이런 얘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나라 뭐 더 많이 가고 뭐를 떠나서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그런 어떤 상식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지금 미국 너무 많이 올랐으면은 산이 높았으면 골이 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그 전에 지금 이 장을 갖다가 진짜 부러지는 장이 아니게끔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통화 정책을 하는 중앙은행들, 네, 네.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의 뭐 정책적, 그런 얘기, 예. 아니면 이제 또 그다음 시장을 조금 눌러왔던 무슨 뭐 브렉시트나 예. 이탈리아나 네. 중국 얘기나 미중 무역 갈등이나 뭐 이런 지금 얘기한 선수들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선수들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얘들이 잘 풀린다. 음. 갑자기 뭐 G20 아르헨티나에서 그냥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막 끌어안으면서 우리 사랑에 빠졌어요. 이란다고 해서 그럼 장이 확 살아나겠느냐? 그것이 지속성을 갖고 있겠느냐 예. 하는 부분에서 사실 자신 없다 할 정도로 이번에 좀 데미지가 컸던 것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네. 소장님이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다니시는 이야기는 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방송이 꼭 아니더라도 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네. 이건 그게 진짜 그야말로 소장님의 뷰니까. 예. 그 사실은 우리가 한때 KRX에서 나왔던 주가지수 선물 옵션 네네. 이게 그것만 갖고도 맨날 파생 거래량 거래대금 1위를 갖다가 몇 년을 했습니까? 했었죠. 예. 근데 다 죽었잖아요. 네네. 네, 다 죽었고 죽었다는 것은 뭐 정책적인 그런 어떤 측면도 있었고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겁니다 아마. 투기판으로 봤으니까요. 네, 예. 뭐 그런 식이고 또 엄밀하게 따져서 그쪽에서 소위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부가치 없거든요. 이쪽 돈이 이쪽 돈으로 간 아, 것뿐이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뭐 세금도 그런 안 내고. 백 갖다가 그냥 나눠 먹는 거니까요. 예. 누가 먼저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증시에서의 어떤 부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뭐나 1차 발행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예. 네. 상장. 그냥 예. 이렇게 묶여 있는 맞아요. 돈들이 그래도 기술이 있고 장래가 있는 회사인데 돈은 없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 돈이 얼마나 생산성이 맞아요. 그런 쪽인데 우리가 늘 다투는 거는 2차 유통시장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삼성전자를 지금 들어갈까요 말까요? 뭐 셀트리온은 왜 할까요? 이 얘기는 그냥 주식 투자자 간에 잃고 따고입니다. 이거 내가 가져갈 거야. 네. 내 거 네가 가져가. 이거밖에 예, 하는 그런 거. 발행 시장을 지원하는 거죠. 발행 맞아요. 시장 예. 참여자들이 나중에 이게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그런 발행 시장이 측면에서의 존재하는 이제 2차 유통시장도 발달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쪽만 해서는 특별한 엄밀하게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거죠.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게 음. 주식을 해서 돈을 벌면 좀 먹잖아요. 이렇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런 사람은. 물건도 사고 잃으면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어. 줄이는 건 잘 안 돼요. 맞아. 예, 그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제로섬이 아니에요. 맞아요. 마이너스섬이에요. 벌면 더 쓰고 맞아요. 줄이면 더 줄이지 못해. 맞아요. 기본 소비는 있으니까. 예, 예. 마이너스점인데 소비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쨌거나 플러스. 플러스네. 그러네요.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한번 질러 보시죠. 쪽은 뭐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제 확인하자 하는 얘기, 확인하고 가자. 확인하고 하자는 얘기는 한 뭐 30% 먹을 수 있는 장을 한 15% 아니면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만 먹어도 되겠다 하는 자세로 접근하자는 얘기죠. 안 그러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네. 네. 최근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거의 반토막 나는 국가들도 꽤 많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요.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 같은 거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비유는 어떻게 돼요? 신흥국에 대해서? 네, 사실상 뭐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 나오고 나서 신흥국 통화들의 약세 많이 회자되고 네,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때 제가 가졌던 비유는 그거였어요. 신흥국도 조금 이렇게 추월할 때가 됐다. 왜냐? 제가 보기에는 2000년부터 한 2010년 그 한 10년 남짓 세월을 갖다가 브릭스가 해먹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예.
그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짐 오넬입니까? 그 브릭스라는 용어를 이름 만든 만들었던. 네, 그렇게 해서 브릭스 굉장히 그거 했고 한 10년 동안 브릭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11년 그 무렵에 네. 기억나실 거예요. M은 멕시코, 예, 네. 예. V는 베트남, 네. I는 인도 아니면 인도네시아, 네. T는 터키, 음. S는 남아공, 네. 사우스 아프리카. 네. 요걸 갖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뭐 시베츠도 나오고 뭐, 맞아요, 뭐 마빈스도 나오고 맞아요. 네. 뭐 해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요놈이고 우리 들어간 게 미트예요. 맞아요. MIKT의 네네. K 코리아. 네. 그 하나 딸랑 들어간 네. 적이 있었는데 크게 혜택도 못 본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또 한 6, 7년 했으면은 그래서 신흥국 증시 올라온 거나 이런 걸 보면은 한번 빠질 때도 됐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도 거기다가 미국 금리 올리고 달러 노송 줄고 하니까 신흥국 위기론이 나올 뻔 했는데 네. 최근에 누굽니까 그 메비우스인가 그 자산운용업계의 거두 그 양반이 또 이제 신흥국에 들어갈 만하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데를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좀 과했던 것 같다. 네. 특히 팬 같은 것들은 보니까 너무 과했다. 네. 예. 털었다. 근데 그 돈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는 돈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네. 보통 예금 구조에나 MMF에 머물고 있으면은 조미수 씨는 돈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어디가 또 돈 될 만한 데지 하고 막 음. 후비 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나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또 신흥국이 하나의 그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직은 저쪽은 끝이 안 났나? 어디서 빠져나오면 어디론가 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네, 네. 망가진 신흥국이 있는가 하면 안 망가진 신흥국을 또 찾아서 네. 아니면 들어갈 뭐 수도 좀 있으니까. 그동안 덜 올랐다 싶은 대로 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 신흥국 부분은 조금 그거 하죠. 거기다가 달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전망이 지금 극으로 나뉩니다. 네.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 네. 반면에 이제 조만간 달러는 약세로 간다 하는 그런 논리고 있는데 어떤 논리들이 있어요? 그 따- 강세 논리와 약세 논리가 어떤 식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달러 강세 논리는 그거죠. 뭐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미국만한 경기 어딨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연준이 돈줄 쪼오는데 네. 그렇죠, 예. 네. 양적 완화랍시고 달러 펑펑 풀 때 하고 네. 지금 이렇게 거둬들이는 상황에서 당연히 달러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이 달러가 어디 꼭 100불씩 해서 지폐 찍어내는 이게 달러입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유로 달러 시장 이런 네, 데서 은행들 간에 계속해서 빚을 만들어내고 해서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달러 그만큼 귀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서 달러 강세 논리가 있는 반면에 달러 약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저 재정정책 보면은 미국 의회 예산국이 무섭죠. 자기들이 네. 얘기하는 거 보면 재정적자 겁나게 빠진다더라. 네.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논리는 아주 세련되고 정확합니다. 진짜 그런 그래프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달러 들고 있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워낙에 이건 어떤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97년 당해봤죠. 한 뭐 1,000원 겨우 넘어서나 싶다가 순식간에 2,000원 가는 거 봤죠. 네. 뭐 899원, 900원 같은 환율이 이제 800원대로 간다고 했지만 물론 저는 그때 길길이 혼자 뛰고 다녔는데 네. 네. 현대중공업만 달러 안 팔아도 삽니다. 이 하고 다닐 텐데 맞아요. 극하다 뭐 1,600원 갑니다 했다가 1,597원 서는 거 보고 저도 놀랬지만 네. 네. 그런 걸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놈의 달러를 갖다 팔아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하다못해 유로나 위안 정도만 되는 돈이라 하더라도 우리 원화가 네. 네. 뭐 그런 쪽에 붙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달러를 갖다가 함부로 던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 달러 약세 논리가 굉장히 명쾌합니다. 명쾌하고 굉장히 논리 정연해요. 네. 듣고 있으면 빠져들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 그럼 달러 쇼치고 뭐 잡을래? 유로 살래? 위안 살래? 엔 살래? 아파트를 사야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저희가 정말 이분의 이야기는 좀 가슴을 와닿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고요. 참 다시 한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을 고맙습니다.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전환만 해주셨으니까 단기 지나면 또 모셔서 그때 단기 얘기 또 듣는 걸로.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